필기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립대학교 2018학년도 수시대비 모의논술 인문계열 문제 보겠습니다. 역시 2017학년도 문제와 동일한 형태를 유지를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큰 주제는 자유의지와 인간 개개인의 자유의지와 유전, 환경, 결정론이라는 이러한 맥락에서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배경 지식이 많이 탑재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전체적으로 개괄적인 총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유의지 영화 트루먼쇼를 설명한 그 부분하고, 이것을 좀 더 이론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결정론과 자유의지 두 번째를 들어두시게 된다면 이 문제의 큰 흐름과 맥락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고, 동일한 주제의 출제는 많았었지만 그 중에서 성대 2006학년도 수시 문제에서 자살을 주제로 해서 역시 이러한 맥락의 문제를 출제한 적이 있는 만큼 한번 관심 있는 학생은 성대 2006학년도 수시 문제를 찾아서 들어주시기 바라겠고, 먼저 문제 1번에서는 중심 지문을 요약한 뒤 분류를 통해서 차별화, 즉 나머지 다른 두 제시문, 입장이 다른 두 제시문을 찾아내라 따라서 2+2 구조의 이런 제시문 형태를 보여주고 있고, 문제 2번에서는 역시 도표 해석인데 모의에서는 다면 해석의 그런 문제를 출제를 했습니다. 조금 후에 그 답안 전개 형식 보게 될 것이고, 역시 문제 3번에서는 제시문을 활용해서 비판적인 그러한 견해를 전개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만큼 각 제시문의 독해, 주제 파악 과정에서 그 제시문들 각각에 대해서 어떤 비판이 가능한지를 먼저 설명을 드린 뒤에 문항별로 답안 전개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제시문의 핵심 키워드 파악해 보겠습니다. 제시문 가에서는 칸트의 이야기인데 자유의지를 지닌 주체적 인간의 모습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개인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연적 인과성에 지배되지 않는 이러한 초월적 존재로서 신의 영향력뿐 아니라 욕망, 열정, 저급한 충동 등에서 심리적 요인으로부터 독립할 수 있는 이러한 주체성을 지닌 인간으로 개인을 파악하고 있고, 이성적 반성과 비판적이며 합리적 사고를 통해서 인간은 실질적인 자유를 획득할 수 있는데, 이때 개인은 타율이 아니라 자율, 행동의 대상이 아니라 행동의 주체가 된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자유주의적 이런 개인주의의 전통을 철학적으로 확립하고 있는 모습을 제시문 가에서 볼 수 있다면, 이제 이 제시문에 대한 비판도 역시 필요하게 될 것입니다. 어떤 입장을 택하던 두 개의 제시문은 비판을 해야 되는 만큼 먼저 모든 제시문에 대한 비판적 서술의 가능성을 살펴보게 된다면, 제시문 가에서는 인간이 자유의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실제 유전공학의 연구에 따르면 인간의 성향이나 기질 등 많은 부분이 선천적인 유전자에 의해서 결정되는 만큼 타고난 능력이나 재능과 무관하게 자신의 의지만으로 삶을 모두 영위해 나갈 수는 없는 것이고, 이러한 기질과 성향 그리고 나아가서 후천적으로 자기에게 주어진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인간은 기질이 형성되는 만큼 유전과 환경이라는 이러한 외적 요인도 결코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이를테면 정신병자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물리적 산물인 약물을 쓴다는 것은 인간이 스스로 정신을 자신의 의지만으로는 통제하지 못한다는 그러한 증거가 될 것이고, 개인이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해도 환경의 제약 앞에서 때로는 굴복할 수 없는 나약한 존재인 만큼 의지만으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다. 이렇게 가에 대한 비판적 서술 가능하게 될 것이고, 제시문 나에서는 자살과 사회통합의 상관성을 제시함으로써 자살이라는 자기 생명의 결정 과정도 결국은 개인적 선택만은 아니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이면에는 즉 자살의 배후에는 사회통합의 영향력이 미친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거시적이고 개인의 통제 능력 밖에 있는 그러한 외적 환경의 인과적 힘이 개인의 결국 의지를 좌우하는 그런 변수가 된다. 개인의 행위라는 결과에 독립적인 힘을 미치는 것은 개인 자신의 의지나 동기라기보다도 그러한 영역을 넘어서는 사회적 구조적 요인들, 즉 환경의 요인이 있다. 이런 식의 전개를 하고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한 사회, 즉 통합이 덜 된 사회에서도 대다수 사람들은 자살에 이르지 않고 자신의 주체적 삶을 살아간다는 이러한 반론 가능하게 될 것이고, 결국 개인의 내적 의지가 중요한 것이고, 사회 통합이 굳건한 사회에서도 자살은 존재하는 만큼 이것은 결국 개인의 문제가 된다. 재벌의 딸도 자살할 수 있는 것이고, 인간의 모든 행위의 원인을 개인 외부에서 찾는다면 인간과 기계의 구분이 불가능해진다. 인간은 외적 환경에 의해서 철저히 자극받고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는 기계와 다를 바 없이 된다. 개인의 책임과 자유, 주체성과 성찰성을 지나치게 무시한 시각으로 행위의 원인을 외생적 요인에서만 찾는다면 주어진 현안인 이런 범죄에 대해서 적용할 때 범죄자에 대한 처벌 자체가 불가능한 만큼 모든 윤리가 해체될 것이다. 이러한 식의 반론을 나에 대해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재심은 다에서는 언어가 사고를 지배한다는 이러한 시각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의 사고가 언어로부터 독립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있는 만큼 언어 결정론으로 볼 수 있는데, 이 시각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생각이나 사고의 틀을 형성하고 이것이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리거나 행위를 하는 것에 영향을 미친다는 그런 시각으로, 이를테면 인간을 총칭하는 데 사용되는 he를 다른 단어로 바꾸고자 했던 이런 여권운동가들의 노력은 언어가 우리 사고에 미치는 영향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이런 식의 입장을 전개하고 있고,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차별적인 사고나 행동의 주된 원인은 성차별적인 언어체계 혹은 그 언어체계의 일부인 어휘라고 주장하는 짐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언어의 사고 결정력을 강조하지만 사고가 역시 언어를 만든다는 이러한 근본적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언어가 우리 사고를 완전히 지배하는 것도 아니라고 이렇게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데, 언어는 늘 새롭게 변화하고 그 변화 과정에는 바로 인간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다. 어린아이는 어른들로부터 입력된 언어를 단지 기계적으로 재생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고 더 복잡한 문법을 만들어내는 주체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로부터 결국 행위의 주체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바로 재심은 다는 강구하고 있다. 이런 식의 반론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재심은 라에서는 고훈, 즉 관습에서 벗어난 주체적 삶을 강조하고 있는데, 생존을 위해 고훈대로 살았으나 그 결과 오히려 자기의 실질적인 삶은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모순을 보여주면서, 고운대로 산다면 설령 생존한다 한들 구차하게 목숨만 부지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바로 감옥을 통해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고운의 감옥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주체적 삶을 영위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는 인간은 실제로 자신이 살고 있는 사회와 관습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사실을 강구하고 있다. 즉 현실론을 놓치고 있다. 고우는 역사적 사회적 검증을 거쳐 받아들여지고 통용되면서 정착된 일종의 지배적 사고방식으로 일정한 권위를 동반하며 불문율처럼 개인의 심리 속에 내재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개인이 이것을 벗어나려 할 때 사회적인 일탈로 간주되고 그 자신의 생존이 위협받거나 사회적 가치관마저 해체되는 그러한 아노미 상태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반론의 제기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각 문항별로 예시 답안을 확인하게 될 텐데, 문제 1번하고 문제 3번은 학원 측에서 작성을 했습니다. 대학 측에서 설명서를 공개하긴 했지만 이 설명서의 내용이 상세한 설명을 담고 있어서 주어진 분량의 2배에서 3배 정도 되는 그런 분량인 만큼 대학 측에서 요구하는 분량에 정확히 맞춰서 답안지를 제작성을 했고, 문제 2번의 경우 분량이 대학 측 요구와 대학 측 설명이 동일하게 맞아떨어져서 문제 2번은 대학 답안지를 가지고 답안 전개 방향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에서는 가해 주장을 먼저 요약한 뒤 이것과 다른 시각의 재심은 2개를 찾아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만큼, 가해에서는
자유의지론을 그리고 이와 달리 나와 다는 환경 그리고 유전의 결정론을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만큼 이 분류가 맞아야 될 것이고 이것이 전체적으로 모의고사 문제의 큰 핵심 주제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가에서 개인은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자연적 인과성에 지배되지 않는 초월적 존재이다. 따라서 개인은 신의 영향력에서뿐 아니라 자신의 욕망, 열정, 저급한 충동 등의 심리적 요인으로부터도 독립하여 이성적 반성과 비판적이며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 실질적 자유를 획득하게 된다. 개인은 타율이 아니라 자율, 행동의 대상이 아니라 행동의 주체가 된다. 결국 자신의 행동의 동기를 비판적 거리두기를 통해 사색하는 인간의 내적 의지가 자유주의적 개인주의를 형성하는 토양이 된다. 여기까지가 바로 요약이 될 것입니다. 정확하게 250자 분량이고 이에 비해 재심은 나와 다는 인간의 행동이 자연적 또는 사회문화적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고 파악한다. 나에서는 자살을 사회 통합의 위기에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파악하고 생명에 대한 결정마저 주체성을 상실한 개인이 제시된다. 이는 개인의 이성을 중시한 가와 상반된다. 차이점 부분 짧게 이렇게 언급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개인은 사회가 병이 들면 일방적으로 영향을 받는 구조적 강압의 수동적 대상이다. 다는 사회적으로 통용된 어휘가 개인의 사고를 바꿀 수 있다고 강조한다. 영국 사회주의 이념에 맞지 않는 어휘들을 인위적으로 통제, 사회주의 이념에 배치되는 사고의 수정을 제한한다. 개인의 사고가 언어 환경에 의해 제약을 받게 된다는 언어 결정론을 지지함으로써 개인의 내적 자율성을 강조한 가와 상반된다. 전체 1번 답안지 구조를 잘 눈여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요약한 뒤 다른 재심은 2개를 묶어서 이렇게 통합적인 서술을 먼저 해주고 그 재시문의 핵심 내용 그리고 그것이 왜 다른지 역시 그 재시문의 핵심 내용 그것이 가와 어떻게 다른지 이러한 식의 서술 방법이 가장 무난하게 될 것입니다. 문제 2번 보겠습니다. 문제 2번에서는 도표 문제를 이렇게 출제를 하고 있는데 다면 해석을 이렇게 시키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을 보고 타당하다고 서술할 수도 타당하지 않다고 이렇게 서술할 수 있는 만큼 아무 입장이나 자기가 선택해서 도표의 의미를 자신의 시각에서 해석하라 이런 문제를 출제를 했고 도표의 다면 해석은 성대에서 주로 많이 출제를 하고 있고 시립대의 경우에도 2008학년도에 이런 도표의 다면 해석을 출제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이 주장이 타당하다, 즉 교육이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이러한 시각에서 도표를 보게 된다면 유치원 테스트 점수가 높을수록 결국은 소득이 높다는 이러한 상관성을 통해서 유치원 시절부터 제대로 교육을 받게 된다면 이것이 어떻게 초등학교, 중학교 그리고 나중에 대학까지 연결되면서 아이의 능력을 향상시키게 될 것이고 결국 이러한 아이들이 직장생활 하면서도 교육연수 등의 이러한 외적 교육을 통해서 자기개발을 하면서 지속적으로 생산성을 높이게 된다. 이러한 시각이 타당하다는 입장의 설명이라면 그 반대의 입장에서는 웃기지 마라.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설명이다. 이러한 식의 해석이 가능하게 될 건데 유치원 테스트 점수가 높을수록 급여가 높다는 이러한 사실은 이때 아이들이 본격적으로 교육을 받았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교육을 받지 않은 선천적인 그런 재능이 더 중요한 요소를 차지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될 것이고 그 입장에서 본다면 이 사람들이 교육을 많이 받아서 수익이 높은 것이 아니라 원래 재능 있는 사람들이 부지런히 어떻게 교육도 찾아서 연수를 받게 되고 결국 자기 스스로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임금을 끌어올리는 것이다. 이러한 식의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의 설명이 가능하게 될 것입니다. 답안 전개 보겠습니다. 대학 답안지입니다. 먼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에서 노동시장에서 근로자들의 생산성은 임금으로 측정되므로 교육이 생산성을 증가시킨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교육 수준과 임금의 관계를 살펴보면 된다. 그림 1은 교육과 임금률의 정비례 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므로 교육이 생산성을 증가시킨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 않다는 뜻이겠죠. 그런데 그림 2는 유치원 시험 점수가 성인기 소득을 결정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학교 교육을 받기 전의 시험 점수는 타고난 능력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이므로 이 그림은 교육이 생산성 향상에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한다. 즉 그림 1은 단지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교육을 많이 받아서 높은 임금을 받게 된 결과를 반영한 것일 뿐 교육 그 자체가 생산성을 증가시킨 결과라고 보기 어렵다. 타당하다는 측의 답안입니다. 여기까지는 같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림 1은 교육과 임금률의 정비례 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므로 교육이 생산성을 증가시킨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나아가서 그림 2는 유치원 과정을 마치고 치른 시험 점수와 성인기 소득 또한 정비례하는 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1호부터 유치원 때 교육을 잘 받은 학생들이 이후 학교 교육을 잘 따라가고 공부도 열심히 하여 결과적으로 교육 수준이 높아져서 노동시장에서 고임금을 받게 되었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그렇다고 하면 그림 2는 특히나 어린 시절 교육이 근로자의 생산성 향상에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문제 2번에 대한 답안입니다. 문제 3번에서는 유전과 환경 결정론에 대해서 자신이 찬성하는지 혹은 반대하는지 입장을 정해서 각각의 재심은 2개는 비판하고 재심은 2개는 옹호하면서 입장을 전개하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이 어떤 입장을 정하든 재심문의 상황을 비판하는 능력이 바로 핵심이 될 것이고 학생 여러분들은 2가지 경우에 대해서 모두 답안을 작성했습니다. 따라서 절대적인 이론은 없는 만큼 어떻게 비판해서 접근하는지 눈여겨보셔서 시립대 갔을 때도 구체적인 논거에 대해서 명확한 비판과 반론을 전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환경결정론에 찬성하는 입장의 답안입니다. 전체적인 답안의 구성을 보게 된다면 첫 문장에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주시고 이에 대해서 비판해야 될 지문을 먼저 앞에 배치를 하십시오. 가하고 이때 라를 비판하면 될 것이고 그런 뒤에 가의 내용을 짧게 언급한 뒤 가의 내용을 비판해주고 그리고 이러한 비판을 토대로 해서 다시 주어진 현안인 범죄 문제에 녹여서 답안을 전개한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라의 내용을 간단하게 전개한 뒤 이것에 대해서 비판을 해주고 그리고 이 비판한 시각을 토대로 해서 역시 범죄 행위에 대해서 녹여서 이것에 대해서 자기 입장을 전개한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답안 전개 형식을 반드시 외우셔서 시험장에 적용해 주시기 바라겠고 A씨 주장에 찬성한다. 재심은 가는 개인은 자신의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이성을 통해 자유로운 결정을 내리는 존재라는 입장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 따르면 범죄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져야 한다. 하지만 현대 과학이 밝힌 유전적 연구는 인간의 성향이나 기질 등의 특성과 선천적인 유전자와의 상관성을 끊임없이 밝혀내고 있다. 정신병에 대해 약물 치료를 한다는 사실 또한 인간이 자신의 의지만으로 정신을 통제하지 못한다는 단적인 증거를 보여준다. 따라서 범죄자의 행위를 전적으로 개인에게만 묻는 가의 입장은 인간의 기질적 특성을 편협하게 해석한 시각에 불과하다. 라 또한 고운에서 벗어난 주체적인 삶을 강조하지만 누구도 고운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현실 감각을 놓치고 있다. 고운은 역사적 사회적 검증을 거치면서 일종의 권위를 동반하며 불문율처럼 무의식적으로 자리 잡는다고 말할 수 있다. 만약 개인이 고운을 어긴다면 집단 내 일탈로 규정되어 스스로의 안위를 보장할 수 없을 것이다. 감옥이라는 비유는 이러한 고운의 특성을 잘 보여준다. 따라서 변호사 A씨 주장처럼 범죄자도 타고난 불우한 환경과 여건 속에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죄적 성향을 습득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마찬가지 방식으로 역시 자신의 지지 논거의 답안 전개 해주시면 될 것입니다. 재심은 나는 자살이라는 자신의 생명을 좌우하는 일은 그 이면에는 사회통합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거시적이고 개인의 통제 능력 밖에 있는 인과적 힘이 작용하는 것을 보여준다. 개인의 행위라는 결과에 내적 의지를 넘어서는 사회적 요인이 자리 잡고 있다는 시각이다. 따라서 범죄자가 행하는 행위 또한 철저하게 그 자신의 내적 동기나 순수한 개인적 요인만으로 환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즉 범죄 행위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 거기에는 반드시 사회적 환경적 요인이나 생물학적 요인들이 있다는 것이다. 다해서 제기한 언어결정론은
언어 환경이 우리 사고에 미치는 영향력을 잘 보여준다. 여권 운동가들이 인간을 총칭하는 데 사용되는 he를 다른 단어로 바꾸고자 했던 노력은 언어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범죄자 역시 불안 환경에서 폭력적이거나 범죄적인 언어에 수없이 노출되면서 범죄 성향을 자신도 모르게 길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A씨 주장은 범죄의 원인을 보다 근본적인 시각에서 제기한 타당한 분석으로 볼 수 있다. 천백자 분량이고, 반대하는 입장의 답안 전개입니다. 역시 구조는 동일한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먼저 비판해야 될 지문 2개를 배치를 하고 있고, 옹호논거를 통해서 답안을 강화하는 그런 형식을 택하고 있고, A씨 주장에 반대한다. 재심은 나는 자살의 원인을 사회통합의 수준 혹은 사회적 원인에서 찾고 있다. 물론 어느 개인이 자살할 때 거기에 사회의 영향이 전혀 없을 수는 없다. 하지만 그러한 사회에서도 대다수의 사람들은 주체적 삶을 영위한다. 인간의 모든 행위 원인을 외부에서 찾는다면 인간은 개인의 책임과 자유, 주체성을 상실한 기계로 전락한다. 따라서 변호사 A씨의 주장도 행위의 주된 변수를 극단화한 시각에 불과하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범죄에 대한 규제와 처벌이 논리적으로 불가능해 범죄의 유혹을 건디고 선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범죄로 끌어들이는 부작용까지 생겨날 것이다. 다 또한 언어의 사고 결정력을 강조하지만 사고가 언어를 형성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언어가 사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는 있지만 언어는 궁극적으로 사고의 산물로 끊임없이 변동하는 생명체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인간이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한 개인의 범죄 행위가 자유의지에 따른 것이 아니라 온전히 유전이나 환경적 요인에 의한 것이라는 변호사 A씨의 주장은 주객이 전도된 모순에 해당한다. 이에 비해 가는 자유로운 개인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이때 개인은 자신의 욕망에서 벗어나 합리적이고 비판적 이성을 통해 자유로운 결정을 내리는 존엄한 존재이다. 이런 시각에서 A씨의 주장은 욕망과 유혹에 집착한 개인의 행위를 무책임하게 합리화하는 시각에 해당한다. 이 경우 개인은 어떤 책임도 질 필요가 없으며 결국 삶의 모든 영역에서 무질서와 혼란이 초래될 것이다. 나아가 A씨 주장에 따르면 인간과 다른 생명체뿐 아니라 사물과의 차이가 없어지므로 인간의 존엄성 자체가 사라지게 된다. 라는 생존을 위해 고운대로 살아가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살아가라고 충고한다. 고운대로 살아가는 삶은 구차하게 목숨만 부지하는 것에 불과한 만큼 자기 발전을 위해서는 고운이라는 감옥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한다. 따라서 A씨 주장처럼 유전이나 환경에 따라 살았다면 구차하게 생존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는 암석이나 모래와 다를 바 없는 것으로 스스로 자기 발전을 포기한 처사이다. 범죄자 또한 어렵고 힘든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를 스스로 견디며 개척해 나가는 책임이 요구된다. 이를 저버린 범죄 행위 또한 스스로 선택한 편리한 길에 불과할 뿐이다. 역시 천백자 분량의 답안 서술입니다. 설명 마칩니다.